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46회차에 들어온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그리고 일본 FA컵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45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 총 2번이 이월이 됐고 약 9억 6,500만원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 모처럼 대박 회차가 만들어졌습니다. 풋볼살롱은 지난 승무패 45회차에서 최대 이변 결과를 적중을 시키면서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최종픽이 4등에 적중이 됐고 현미경 분석을 참고를 하셔서 조합픽을 가져가신 멤버십 회원분께서 이렇게 2등에 적중이 되셨다고 소중한 후원까지 남겨주셔서 굉장히 뜻깊었던 45회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도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경기력 분석이 유의미하게 도움이 됐다는 증거이고 이번 46회차 역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12경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잘 살펴보시고 나만의 조합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배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내일 수요일에 국내 배당이 오픈이 된 다음에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면 최종픽을 별도로 커뮤니티 공지사항이나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내일 최종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분석,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이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대략적인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력 분석만 잘 보시더라도 나만의 조합픽을 만드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이 경기력 분석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승무패 압축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풋볼살롱 멤버십 갓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갓등급 전용 승무패 압축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고 이 승무패뿐만 아니라 이렇게 프로토 주력 조합, 이무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무 조합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폴더 고배당 조합, 산무 조합 공유를 받으실 수 있고 특히나 멤버십 갓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갓등급 전용 프로토 이무 그리고 산무 조합, 다폴더 고배당 조합을 따로 드리기 때문에 하루에 1,000원꼴로 투자를 하시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갓등급으로 합류를 하셔서 축구 승무패와 프로토에서 양질의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이 가입 링크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고 특히나 풋볼살롱의 승무패, 현미경 분석, 경기력 분석 동영상을 제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리는데 1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개로 7경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 7경기는 멤버십 전용으로 공개를 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축구 승무패 현미경 분석 2부까지 시청을 하시려면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쇼난 대 시미즈 일본 FA컵 경기입니다. 32강 경기이고 주중에 들어오는 FA컵 경기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의 변수가 굉장히 크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 쇼난 대 시미즈 경기와 2번 경기 교토상가 대 요코FC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저녁 7시 판매 마감 전에 선발 라인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선발 라인업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어떤 팀이 로테이션을 덜 돌렸는지 파악을 하고 배당 변화가 급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1번 경기와 2번 경기 FA컵 경기 같은 경우에는 판매 마감인 저녁 7시 전에 선발 라인업이 나온다면 그 선발 라인업까지 고려를 하셔서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특히나 일본 제1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와 경기력을
근거로 해서 일단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에 페이스가 좋지 못합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부진하고 시미즈 역시 최근 모든 대회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양팀 모두 5경기에서 1승밖에 없었을 정도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쇼난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 시미즈 역시 어느덧 강등을 걱정해야 되는 15위까지 순위가 처졌기 때문에 양팀 입장으로서는 주말에 펼쳐지는 제2리그 리그 경기가 좀 더 중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쇼난 같은 경우에는 주말 리그 경기에서 세레소 오사카와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상 세레소에게 열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FA컵에서 과연 얼마만큼 주전자원들을 내보낼 것인가는 감독만이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내일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미즈 같은 경우에도 주말 리그 경기 같은 경우가 요코 FC와의 홈 경기인데, 상대적으로 이 쇼난보다는 일정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시미즈가 조금 더 FA컵 경기에서 힘을 주고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미즈 역시 제2리그에서 최근에 굉장히 좋지 못하고 순위가 어느덧 15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시미즈 역시 주전자원들을 얼마나 내보낼지는 알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분석을 해드리면 제2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올 시즌 첫 맞대결 3월달에 펼쳐졌는데 시미즈가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당시 통계를 살펴드리면 제2리그 경기에서 시미즈가 홈에서 쇼난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뒀는데, 당시에 점유율은 쇼난이 62% 가져가면서 상당히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시미즈가 38%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효율적인 공격을 가져갔고, 기대 득점 역시 1.91 대 0.42로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3대 0의 대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의 공격 패턴을 살펴드리면 쇼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두색으로 펼쳐진 쇼패스 패턴에 의한 득점이 7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쇼패스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가 상당히 강력한데, 간접 세트피스 분홍색 8골, 직접 세트피스 빨간색 2골을 합쳐서 이번 시즌에만 세트피스로 득점을 10골이나 하고 있어서 전체 득점 비중 중에서 30%가 넘는 득점을 이 세트피스로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쇼난 같은 경우에는 쇼패스 패턴의 강점이 있다는 점,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력한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수비적인 약점을 살펴드리면 쇼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전체 실점 중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력한 시미즈의 이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쇼패스 패턴에 의한 실점이 5골로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시미즈의 최대 수비 약점은 쇼패스 패턴이 아니라 세트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력도 강하지만 마찬가지로 세트피스 실점도 많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력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9골로 가장 많은 실점을 바로 세트피스로 당하고 있는 이 시미즈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쇼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 세트피스에 의한 득점이 딱 1골로 제1리그에서 가장 적은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시미즈 입장으로서는 쇼난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떨어지는 것은 호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미즈가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는 경기력과 전술 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펼쳐지는 FA컵 32강 경기이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 로테이션 여부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저녁 7시 판매 마감 전에 그래도 일본 경기들은 몇 시간 전에 선발 라인업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에 따른 배당 변화까지 고려를 해서 최종픽을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번째 경기 교토상가 대 요코FC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시즌 J리그 순위만 놓고 보면 3등을 달리고 있는 교토상가 그리고 강등권 18등을 달리고 있는 요코FC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 교토상가가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 경기이지만 일본 FA컵 경기라는 점이 상당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경기력적인 분석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까다로운 후쿠오카 원정을 떠나고 교토상가 역시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어서 FA컵보다는 주말 리그 경기가 좀 더 중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요코FC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번 주중에 펼쳐지는 컵 대회에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올지 상당히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코FC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미즈 원정을 떠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 요코FC가 이번 시즌 FA컵 말고 리그컵에서는 마치다, 세레소처럼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팀들을 꺾고 리그컵 8강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은근히 컵 대회에 진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 역시 액면가로는 교토상가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 매치이지만 선발 라인업을 꼭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대 전적 면에서 이 교토상가가 최근에 요코 상대로 5연승을 거두고 있고 이번 시즌 리그 맞대결 4월달에 펼쳐서 교토상가가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상대 전적 면에서도 사실 교토상가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코어 자체는 2대1이었지만 통계를 보시면 점유율이 딱 5대5였고 기대 득점이 교토상가가 0.61골밖에 되지 않았지만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2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시즌 리그 맞대결에서는 경기 내용 자체는 상당히 5대5의 매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조금은 주의가 필요해 보이겠다고 생각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J리그에서 가와사키, 세레소 오사카와 함께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고 이 교토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공격 패턴이 딱 장점이라고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골고루 득점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크로스, 스루패스, 쇼패스 패턴에서 굉장히 골고루 득점을 하고 있는 교토상가이기 때문에 이 온몸이 무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 특장점을 꼽는다면 교토가 쇼패스 패턴에 의한 득점이 9골, 짧은 패스 플레이의 강점이 있고 두 번째 강점으로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스루패스 득점이 일본 J리그에서 굉장히 독보적으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토상가가 무려 스루패스에 의한 득점이 7골로 J리그에서 가장 많은데 이 스루패스 득점이 많다는 것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이른바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면서 그 날카로운 움직임을 향해서 정확한 스루패스를 뿌리는 공격 패턴을 즐겨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라인 브레이크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브레이크 움직임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의 통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토상가가 오카야마 그리고 산포이로 나고야와 함께 J리그에서 가장 많은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그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을 공격 기회로 이어가는 능력이 J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스루패스 공격의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라인 브레이킹 그리고 스루패스 공격이 통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대가 수비 뒷공간이 조금은 나오는 팀이어야 스루패스에 의해서 뒷공간 침투를 할 텐데 지금 상대하는 요코FC라는 팀은 조금은 상성적으로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로우 블록 인덱스, 그러니까 수비 라인, 낮은 블록을 형성하는 통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요코하마 FC가 굉장히 낮은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수비 라인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고 실제 통계를 보시면 요코FC가 실점이 적은 팀이 아닌데 쇼패스 패턴, 아까 교토상가가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쇼패스 패턴에 의해서는 의외로 적은 3실점만을 하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교토상가의 또 다른 강점 스루패스 상황에서는 아예 노란색 부분이 없을 정도로 요코하마 FC가 스루패스에 의한 실점은 단 한 골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요코 FC가 로우 블록, 낮은 수비 블록을 형성을 하면서 굉장히 촘촘한 간격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교토상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스루패스 공격이나 쇼패스 공격이 은근히 잘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실제 이번 시즌 첫 리그 맞대결에서도 점유율 5대5, 기대 득점이 양팀이 0.61대 0.90에 굉장히 지루한 공방전 양상이 나왔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만약에 교토상가가 로테이션을 많이 가져가는 가운데 요코FC가 조금 주전자원들을 많이 내보내면서 요코FC 특유의 로우 블록, 낮은 수비 블록에 교토상가가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고전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 경기는 이론적으로는 이변의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이 교토상가 대 요코FC 경기 역시 킥오프 전에 선발 라인업을 토대로 해서 최종 픽을 가져가실 것을 권장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분석 내용을 잘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경기 애틀 유나 대 시카고 파이어의 경기입니다. 3번 경기부터 마지막 경기까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경기력 분석을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분위기 자체가 양팀 모두 썩 좋지 못한데 특히나 애틀 유나가 좋지가 못합니다. 직전 토론토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고 최근 리그 5경기 2무 3패 하락세인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애틀 유나가 MLS에서 원정 성적은 꼴찌이지만 확실히 홈에서는 그래도 4승 3무 3패를 기록을 하면서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카고 상대로 2경기 1무 1패 승리가 없었고 지난 5월 달에도 맞대결을 펼쳐서 시카고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홈에서만큼은 6연승을 시카고 상대로 거두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애틀 유나가 이번 시즌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데 베테랑 주전 골키퍼인 구잔 선수가 안면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주전 중앙 수비수 윌리엄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수비가 불안한데 주전 수비 자원들 2명이 결장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애틀 유나가 무실점 경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정 성적이 더 좋습니다. 원정에서 6승 5패, 홈에서의 2승 4무 4패보다 좋고 특히나 이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시카고가 은근히 원정에서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카고 역시 최근에 컵대회 포함 6경기 1승 5패 하락세이고 6경기에서 12실점, 경기당 평균 2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시카고 역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팀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최전방 공격수 쿠이퍼스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나쁘지 않은 시카고가 좀 더 앞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시카고가 2대1 승리를 거뒀고 굉장히 난타전 구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팅 숫자 18대 13, 기대 득점 2.62대 1.31로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했었던 양팀이고 시카고가 2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난타전 구도가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평균 점유율인데 애틀 유나가 50.4%, 시카고 파이어가 47.9%로 홈팀 애틀 유나가 점유율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있는데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MLS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8골로 가장 좋은 역습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애틀 유나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3골로 적지 않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카고의 강력한 역습 공격이 통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애틀 유나 같은 경우에는 역습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인데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이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7골, 그리고 에틀유나가 세트피스 5골을 넣으면서 세트피스 공격력 자체는 양팀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세트피스 수비력 면에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3실점으로 가장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력 면에서도 에틀유나가 실점이 3배 많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공수 양면에 걸쳐서 시카고가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골 결정력 측면에서 시카고가 앞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에틀유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득점 32골에 비해서 12골이 적은 20골을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골 결정력이 두 번째로 안 좋은 팀이 바로 에틀유나이고, 반대로 이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득점 38.53골 대비 실제 오픈 플레이 득점이 40골로 기대 득점보다 오히려 1.47골을 더 넣고 있어서 다섯 번째로 골 결정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에틀유나가 홈발을 받는다면 에틀유나에게도 기회가 있어 보이지만 시카고 파이어가 충분히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합픽으로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고 싶고, 에틀유나가 무승부가 많은 팀이지만 반대로 이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이 승패가 갈리는 빠꾸 없는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충분히 시카고 쪽도 승산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 샬럿 대 DC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샬럿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양 팀의 분위기만 놓고 보더라도 샬럿이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샬럿 같은 경우에는 직전 뉴욕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반면에 DC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최근 모든 대회 6경기에서 1무 5패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DC이고, 특히나 이 DC가 문제인 것이 공수 모두에 걸쳐서 지금 동부리그에서 가장 좋지 못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점은 22경기에서 41실점으로 동부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DC이고, 득점 역시 22경기 18골에 그치면서 경기당 평균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DC이기 때문에 공수 모두에 걸쳐서 가장 좋지 못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DC이고, 무엇보다 DC의 핵심 공격수인 벤테케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리그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한 D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샬럿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메이커 펩 비엘 선수가 최근에 여전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양쪽 측면에는 빅리그 경험이 풍부한 윌프리드 자아 선수, 그리고 셀틱 경험이 있는 아바다 같은 자원들이 있는 샬럿이기 때문에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와 컨디션 역시 샬럿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샬럿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에서 7승 1무 2패 극강의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샬럿의 홈발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시즌 컵 대회에서 양팀이 3대3 무승부를 거둔 뒤에 승부차기 끝에 DC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사실 샬럿이 조금 불안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샬럿 쪽으로 가고 싶은 이유는 이 DC가 경기력도 경기력인데 이번 경기 핵심 자원들의 결장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DC의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양쪽 측면 수비 자원들이 모두 결장이 되는데,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DC의 왼쪽 측면 수비수인 슈네그 선수와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에레라 선수가 나란히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됩니다. 이 DC 같은 경우에는 4백과 3백을 병행을 하는 팀이고, 특히나 3백 체제에서 이 양쪽 윙백을 보는 슈네그 선수와 에레라 선수가 굉장히 양질의 기회 창출과 크로스를 뿌려주면서 측면 수비뿐만 아니라 측면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DC인데, 이러한 DC의 측면 수비 자원 2명이 모두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 누수가 큰 D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이 슈네그 선수와 에레라 선수가 나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던 DC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두 선수가 빠지는 것은 상당히 뼈아픈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이 DC 같은 경우에는 기회 창출 면에서 슈네그 선수와 에레라 선수가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측면 수비 자원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나란히 빠지게 된다면 샬럿이 전개하는 강력한 역습 그리고 측면 공격에 상당히 DC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샬럿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이 47.2%로 상당히 낮고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가는 팀이라고 제가 45회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샬럿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7골로 MLS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DC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6골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DC이기 때문에 측면뿐만 아니라 이 샬럿의 강력한 역습에 의해서도 DC가 실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DC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 역시 9골로 두 번째로 많은데, 그나마 샬럿이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이 불리한 점이 많은 이번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DC 같은 경우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네 번째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팀이고, 반대로 샬럿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 35.71골, 실제 오픈 플레이 득점 역시 35골이기 때문에 딱 기대당 득점만큼의 골을 넣고 있다는 점에서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샬럿이 앞서기 때문에 여러모로 샬럿이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돼서 초안픽으로는 이 샬럿의 승리를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변을 한번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DC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7번으로 동부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샬럿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선수비 후 역습을 칠 때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DC도 평균 점유율이 47.7%로 샬럿 못지않게 낮기 때문에 오히려 샬럿이 홈 경기라는 점, 그래서 홈에서 평균 점유율 47.2%보다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하고 DC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은근히 샬럿이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은 조금은 있을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 신시내티 대 인터마이 빅매치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팽팽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최근에 리오넬 메시 선수의 컨디션이 좋은 인터마이 쪽으로 조금은 기울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콜롬크루와의 홈경기에서 2대4 역전패를 당하면서 아쉽게 패배를 당했고, 인터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메시 선수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리오넬 메시 선수가 리그 3경기 연속골, 경기마다 2골씩을 넣으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메시 선수를 필두로 한 인터마이의 공격력이 상당히 매서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이 동부 리그에서 19경기 기준으로 44골을 넣고 있어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인터 마이가 앞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신시내티 역시 에이스 플레이메이커 에반데르 선수가 리그 4경기 연속골 6골 2도움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반데르 선수의 발끝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이 55.8%, 신시내티가 50%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인터 마이애미가 원정팀이지만 점유율을 은근히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입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신시내티 역시 7골로 적지 않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는데,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리오넬 메시 선수가
처리하는 왼발 직접 프리킥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이고 이 신시내티 역시 에반데르를 필두로 한 세트피스 공격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로 득점을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역습 공격 역시 뛰어난데 역습 득점 역시 5골로 네 번째로 많은 팀이 바로 마이애미와 신시내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역습 수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시내티가 3실점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는 의외로 역습 실점이 없기 때문에 역습 수비력이 인터 마이애미가 근소하게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골 결정력이 강점인데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 대비 오픈 플레이 득점이 플러스 9.15골로 MLS에서 가장 뛰어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신시내티 역시 골 결정력이 플러스 2.77로 네 번째로 좋은 팀이지만 메시 선수를 필두로 한 인터 마이애미가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근소하게 앞서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패 투폴 인터 마이애미 사이드가 은근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이 5번 경기 역시 내일 국내 배당을 체크를 해서 투포를 쓸지 말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뉴욕 레드 대 뉴잉 레벌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욕이라는 팀은 제가 45회차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뉴욕 연고로 한 뉴욕 레드불스와 뉴욕 시티가 홈발을 세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뉴욕을 연고로 하는 팀들은 모두 원정에 가면 경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뉴욕 레드가 홈 경기라는 점에서 강력한 홈발이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홈 경기 7승 2무 1패 극강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의 1승 4무 7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홈에서 올리고 있는 뉴욕 레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뉴잉 레벌을 상대로 2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이번 시즌 3월 뉴잉 레벌 원정에서는 1대2로 패배를 당했던 뉴욕 레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홈발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뉴잉 레벌 역시 원정에서 오히려 나쁘지가 않습니다. 원정 경기가 4승 5무 3패로 홈에서의 2승 2무 5패보다 원정에서 훨씬 더 많은 승점을 챙기고 있는 뉴잉 레벌이기 때문에 뉴잉 레벌이 은근히 원정에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뉴잉 레벌 같은 경우에는 동부에서 무승부가 7번으로 두 번째로 많은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뉴잉 레벌의 무자비 면모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뉴잉 레벌 같은 경우에도 에이스 플레이메이커 까를레스 1 선수가 최근에 5경기 2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무엇보다 이 뉴욕 레드와의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뉴잉 레벌의 힐 선수가 2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뉴잉 레벌이 이 힐 선수를 바탕으로 꾸역꾸역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경기력 자체가 뉴잉 레벌이 최근에 리그 6경기에서 2무 4패 하락세이고 12경기 기준으로는 1승 6무 5패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뉴잉 레벌이 중앙 수비수 포파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 그리고 주전 우측 윙백 페인골드 선수와 왼쪽 윙백인 밀러 선수 역시 부상 여파가 있다는 점 그리고 주전 공격수 가나고 역시 최근에 근육 부상으로 빠져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수에 있어서 핵심 전력 누수가 많기 때문에 뉴잉 레벌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전 맞대결은 뉴잉 레벌이 2대1 승리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난타전 구도였습니다. 슈팅 숫자 13대 12 기대 득점 2.16대 1.52로 상당히 난타전 구도였고 뉴잉 레벌이 힐 선수의 극장골에 힘입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기 내용이 팽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뉴욕 레드불스는 홈 어드밴티지, 홈발을 세게 받아서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전체 중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가장 많이 받는 홈발 랭킹 1등이 바로 뉴욕 레드불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뉴욕 레드가 홈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밌는 통계가 반대로 이 뉴잉 레벌은
MLS에서 홈발 랭킹이 30등, 그러니까 홈발을 가장 못 받는 팀이라는 점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뉴잉 레벌은 원정에서 오히려 경기력이 올라오는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 경기력이 가장 좋은 팀과 원정에서 경기력이 가장 좋은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경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의 이변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뉴잉 레벌이 최근에 원정에서 5승 4무 1패로 이 포틀랜드 팀버스 원정 패배를 제외하면 원정 경기에서 패배가 없었던 뉴잉 레벌이기 때문에 뉴잉 레벌은 이상하게 원정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잉 레벌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4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인데 뉴욕 레드가 역습 득점이 한 골로 역습 공격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역습 실점이 많은 뉴잉 레벌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수비력 면에서는 오히려 뉴잉 레벌이 4실점만 당하면서 6실점을 당하고 있는 뉴욕 레드보다 세트피스 수비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양팀 모두 5골을 넣고 있어서 은근히 뉴잉 레벌이 까다로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만 염두에 두는 이유는 이번에 뉴잉 레벌이 핵심 자원 결장자가 많고 특히나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 수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뉴잉 레벌의 포파나 선수가 경고 누적 결장, 핵심 오른쪽 윙백 페인골드와 왼쪽 윙백 밀러가 최근에 부상 여파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전방 공격수 가나고까지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이 네 선수가 동시에 빠지게 된다면 지금 이 선 중앙에 있는 까를레스 힐 선수가 또다시 독박 축구, 독박 공격을 진행을 해야 하는 뉴잉 레벌이기 때문에 뉴잉 레벨의 곡점 경기력이 나온다면 무자비 능력을 고려를 해서 무승부의 이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따라서 6번 경기는 승무 초안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올랜도 대 뉴욕시티 경기입니다. 제가 승무패 45회차 올랜도 대 몽레알 경기 무승부 최대 이변을 적중을 시킨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랜도 경기는 유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골키퍼 갈라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 갈라세 선수가 이번 경기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골문이 다소 든든해질 가능성이 높고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동부에서 득점이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화끈한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공격수 오에다 선수가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2골 4도움을 기록 중이고 측면 공격수 파샬리치 선수 역시 5경기 4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주요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은 올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무승부가 8번으로 이 동부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 바로 올랜도이기 때문에 항상 올랜도가 무승부 이변 통수의 가능성이 있는 팀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이번 시즌 3월 뉴욕시티 원정에서 1대2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뉴욕시티 상대로는 6경기 2무 4패 승리가 없었던 올랜도이기 때문에 이 뉴욕시티의 천적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 역시 무승부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한정을 짓는 이유는 뉴욕 레드와 마찬가지로 이 뉴욕 시티 역시 원정에서 기복이 상당히 심한데 홈에서는 8승 3패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승 4무 5패로 상당히 좋지 못한 원정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뉴욕 시티이기 때문에 뉴욕 시티의 원정 경기력 기복을 고려한다면 이변 픽으로 무승부가 한계치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1차전 맞대결 뉴욕시티가 2대1 승리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경기 역시 슈팅 숫자 16대15 기대 득점 2.58대 1.28로 난타전 구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화끈한 공격 축구 맞대결이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에 뉴욕시티가 올랜도 상대로 무려 6경기에서 4승 2무 무패를 달리면서 천적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천적 데이터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강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욕시티가 세트피스 실점 역시 3골로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올랜도 입장으로서는 이 뉴욕시티의 탄탄한 세트피스 수비력 역시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뉴욕시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에 원정 경기에서 컵대 통틀어서 승리가 딱 1승밖에 없었기 때문에 원정만 가면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뉴욕시티의 원정 경기력 기복을 고려해서 올랜도의 최다 무자비 면모를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올랜도의 근소 우위가 그려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9억 6,500만원이 이월된 축구 승무패 46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다뤄드리고, 현미경 분석 2부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